안녕하세요. 3월 31일 종목의 제왕 시작하겠습니다. 간밤 미증시는 10년 만기 국채금리가 장중에 1.77%까지 급등을 하면서 3대 지수 일제히 하락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 양시장도 하락 마감했는데요.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내일장 대응이 더 중요한 거겠죠.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알찬 투자 전략 세워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그럼 오늘 함께할 전문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도 우리의 친절한 키다리 아저씨 신강섭 전문가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강섭 전문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법부터 알려드릴게요.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신강섭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한 번에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마감 상황 화면으로 살펴보시죠. 네, 친절한 키다리 아저씨 신강섭 전문가 모셔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본격적으로 바로 시장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간밤 미증시는 3대 지수 일제히 하락하면서 장을 마쳤는데요. 전문가님 네. 미증시부터 얘기해 주세요. 어떻게 보셨나요? 네, 일단은 뭐 요즘에 그냥 계속적으로 뭐 크게 움직이지 않고 있고요. 전체적인 큰 추세는 뭐 무너지진 않아서 차트 한번 보여주시면은 일단 미국 주식 한번 보기 전에 유럽 증시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적으로 사상 최고치를 뚫고 가고 있거든요. 지금 이게 지금 유로스탁이고요. 뭐 프랑스나 이런 것들도 지금 흐름이 굉장히 괜찮고 다우존스 같은 경우에 0.3% 정도 하락하긴 했지만 뭐 추세상으로 봤을 때 뭐 크게 그렇게 무리 없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 속에 있고 나스닥 같은 경우도 좀 조정받고 하긴 하지만 다시 지금 쌍바닥 잡고 다시 올라가 주려고 하는 모습이고요. 네. 뭐 나스닥이 지금 다른 다우존스나 뭐 S&P에 비해서 좀 많이 못 가고는 있는데 그렇다고 여기서 뭐 급락이 떨어지거나 이렇게 할 시장 분위기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각각의 종목들의 흐름들을 보면 어제 같은 경우에도 이전에 이제 뭐 소폭 하락할 때 좀 종목들이 크게 많이 흔들리고 했었는데 이번에 지금 좀 약간 진정되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S&P 같은 경우도 지금 계속적으로 그냥 상승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시장은 그렇게 크게 별로 걱정할 게 없다. 뭐 반도체 같은 경우도 지금 뭐 반등 나오려고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달러가 좀 약간 강세로 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이제 미국 시장이 아무래도 유럽 시장이나 아시아 시장에 비해서 흐름이 좀 좋다 보니까 지금 미국 경제가 좋다 보니까 좀 달러가 강세로 가는 것 같고요. 일단은 오늘 같은 경우는 바이든이 이제 인프라 플랜을 기다리면서 아마 좀 그 정책 발표 내용에 따라서 네. 아마 시장이 조금 반응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인프라 정책에 따른 그런 세금 이슈가 좀 있긴 한데 네. 그 부분이 이제 시장에서 어떻게 소화가 될지 이제 뭐 인프라 법안을 진행하고 나서 뭐 법인세를 인상한다든지 뭐 소득세를 인상한다든지 또 이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약간 시장에 계속 부담을 주기는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인프라 법안 같은 경우에 진행을 했을 때 뭐 도로나 철도 그리고 뭐 통신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그리고 바이든이 그동안에 계속 얘기했던 이제 신재생 에너지나 뭐 전기차 관련된 그런 종목들이 이제 종목별로 좀 반응하지 않을까 그런 또 예상이 되고 지금 시장의 흐름을 봤을 때 시장에서는 약간 이제 경기 순환주들이 계속적으로 움직이고 있긴 한데 그게 이제 과연 인프라 법안이 끝나고 나서 오늘 발표가 하고 나서 재료가 없어지고 나서도 계속 이제 그런 흐름으로 갈 수 있을지 아니면 이제 기술주가 계속적으로 지금 국채금리 상승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조금 부담을 가지고 있는데 그 기술주들이 지금이 저점일지 아니면 앞으로도 조금 더 조정을 받아야 될지 그런 부분들을 조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어제의 그런 상황들을 한번 보시면 네. 지금 일단
뭐 유가 같은 경우도 오늘 이제 그 오페크 플러스 회의가 있는데 4월 1일 날 있죠. 4월 1일 날 오페크 플러스 회의가 있는데 그 회의를 좀 기다리면서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뭐 금 가격이 조금 내려가는 게 지금 다시 내려가는 게 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약간 눈에 보이긴 하고 시장에서 예상하는 그런 인플레이션 관련된 지표들은 지금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리 가격 같은 경우도 지금 계속 이제 하향 추세를 이제 그리려고 하고 있고요. 각각의 곡물 가격들도 보면은 좀 내려오고 있거든요. 밀 같은 경우도 내려오고 있고 뭐 이렇게 다시 올라가 이렇게 급등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종합해서 보면 10년물 국채 금리는 지금 1.73 정도로 지금 뭐 그 어제 같은 경우에 사상 최고치를 한번 찍어주고 하긴 했었는데 그런 인프라 법안 때문에 좀 국채 금리가 계속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긴 한데 이 국채 금리가 네. 그 물가 상승을 우려해서 올라가는 거냐 아니면 경제에 대한 낙관론으로 올라가는 거냐. 근데 최근의 모습을 보면 최근에 이런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의 모습을 보면 물가 상승에 관련된 어떤 구리 가격, 곡물 가격 이런 것들이 급등하면서 국채 금리가 급등하는 게 아니라 그냥 경기 회복에 대한 어떤 낙관론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제 국채 금리가 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 것 같고요. 시장에서 좀 적응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현재 1.73% 정도의 국채 금리가 시장이 경제가 좋아진다라는 낙관론으로 간다고 치면 사실 뭐 속도의 문제이긴 하지만 1.73%는 아직도 낮다.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이 2% 정도 된다고 했을 때 채권에 투자를 하려면 최소한 2% 정도는 넘어야 채권에 투자를 하게 될 텐데 일단 물가 상승률의 부분들을 한 2% 정도 될 때까지 이제 그 파월이 좀 지켜보겠다라고 했으니까 아마 채권 금리는 결과적으로 2% 이상은 올라갈 거고요. 이제 뭐 한 2.5% 이내에서 좀 안정권의 자리를 잡는지 이제 그건 향후의 문제이긴 하지만 어쨌든 지금 1.73% 정도의 국채 금리 상승을 가지고 또 시장이 내려간다 이러면서 좀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우리 신강섭 전문가가 시장은 하락했지만 그래도 걱정할 건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 국채금리 상승은 경제에 대한 낙관론으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밤에 네. 바이든 대통령의 인프라 정책 발표가 있잖아요. 네네. 말씀하셨듯이 법인세 인상에 초점이 맞춰질 것 같은데요. 네. 그렇게 되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 순환주에는 호재고 기술주에는 조금 악재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주도주가 그러면 바뀌는 걸까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그 네. 인프라 법안을 이제 하면서 그 3천조 정도의 규모를 할 때 그 네. 돈을 이제 어떻게 할 거냐, 그 세금을 좀 늘려서 그 돈을 가지고 이제 뭐 쓰겠다 이런 어떤 그 시장에서 예상을 하고 있고 그 부분에서 기존부터 계속 이제 뭐 회사들의 법인세를 예전에 그 트럼프 대통령 때 법인세를 네. 많이 깎아줬었거든요. 그걸 다시 제자리로 돌리는 거고 이제 소득세나 이런 것들은 그 좀 이제 부유한 어떤 부유층을 대상으로 좀 소득세를 좀 많이 걷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게 좀 여론이 예전에 버핏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빌 게이츠라든지 그런 분들이 이제 말씀을 하셨었는데 네. 좀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부분의 형태로 좀 세금을 걷거나 할 것 같은데요. 네, 일단 근데, 지금 네, 죄송한데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공화당이 찬성할지는 약간 미지수라는 의견들이 많거든요. 네. 전문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네. 뭐 그 세금이나 이런 부분은 결국엔 조율의 문제고요. 뭐 그거를 반대해서 뭐 대구 안 대구의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네. 일단 그냥 조율을 하는 과정 속에서 또 시장은 계속적으로 또 된다 안 된다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뭐 약간의 기대감 그리고 우려감 이런 것들이 상존하면서 주식은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크게 그렇게 뭐 우려할 건 아닌데요. 일단은 그 기술주 같은 경우는 빅테크 관련된 기업들한테 좀 세금을 물리겠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예상되고 있어서 그 부분 때문에 이제 기술주들 큰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 좀 주식이 조금 약간 눌리고 있는 그런 현상들이 좀 나오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일단은 그 뭐 기술주 그 예전에 그 나스닥이 좀 하락할 때 뭐 그 미국 주식을 매매하시는 분들 좀 아시겠지만 네. 그 밑에 이제 작은 기술주들 이제 뭐 성장성이 많이 있다. 그러니까 뭐 아크 인베스트먼트가 투자를 했던 그런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내려왔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이번이 기술주 그런 어떤 성장성이 있는 자그마한 어떤 회사들 그리고 이제 상장한 지 얼마 안 됐던 회사들 이런 것들이 좀 주식들이 많이 내려갔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에 조금 투자를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싶고요. 일단은 경기 회복, 경기 순환 뭐 관련주들도 물론 괜찮긴 하지만 그 부분을 조금 어느 정도 좀 포트폴리오를 너무 또 이제 경기 순환주로 막 하기보다는 결국에는 그 모든 것들이 또 지나가면 결국에는 또 전기차 그리고 어떤 신재생 에너지 뭐 그런 쪽에 또 어떤 그 산업군도 또 부각을 받을 거고 그렇다 보면 이제 또 작은 기술주들도 또 예전에 큰 폭의 상승을 했던 거 그런 어떤 또 상승이 있었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서 이제 많이 이제 조정을 받았으니까 다시 좀 자리를 만들면서 추세로 복귀하지 않을까라고 어느 정도 좀 조심스럽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럼 전문가님은 지금 기술주가 만약에 조정을 받을 때 매수하는 기회로 삼자라고 하시는 거예요. 네, 일단은 경기 순환주보다는 기술주다. 경기 순환주와 기술주를 좀 포트를 좀 만들어 보자. 예, 너무 또 이제 기술주가 많이 내려갔다, 기술주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자. 그러니까 네. 기술주가 계속 조정을 받고 추세가 안 좋은 모습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그 기술주가 뭐 이제 지금 이제 시장에서 기술주는 이제 끝났다 이런 게 아니라 좀 이번 기회에 그냥 평상시에 담고 싶었던 종목, 예를 들면 카누 같은 종목이 있거든요. 네. 카누 같은 종목이 있는데 일단 차트 한번 보여주시면 제가 한번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네. 일단은 어제 같은 경우에 이 기술주들이 돌아가면서 이제 폭락이 떨어지는 그런 현상들이 좀 나오고 있긴 하거든요. 네. 지금 보면은 그 카누가 이제 어떤 회사냐면은 그 전기차 이제 그 현대차에 네. 그 GMP 그 플랫폼이 있잖아요. 그럼 이제 그 카누 같은 경우도 그 되게 유명한 미국의 이제 전기차 업체인데 현대차하고 협력해갖고 그 전기차 플랫폼을 만들어서 스케이트보드 형식이라고 하죠. 그 위에 이제 씌워서 트럭은 트럭대로 만들고 뭐 똑같은 플랫폼에다가 이제 씌워서 차를 만들고 뭐 승합차도 만들고 승용차도 만들고 트럭도 만들고 뭐 이런 어떤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이제 현대차하고 협력을 해서 일을 이제 계속 같이 하기로 했었거든요. 네. 2025년도부터 이제 2023년도부터 뭐 차를 생산을 시제품을 만들어서 2025년도부터 생산을 하겠다 이렇게 했었는데 어제 이제 그 현대차하고 갑자기 그 협력 관계를 끝내겠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협력 관계를 할 필요가 한편으로는 그것 때문에 시장에서 어제 25% 20% 이렇게 폭락이 떨어졌거든요. 근데 이제 이 회사의 어떤 그런 기대감이나 이런 것들이 사라진 건 아닌데 단순히 이제 현대차와의 협력 관계를 끝내겠다라고 해갖고 지금 주가가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종목 개별적인 종목들이 나스닥 이런 어떤 성장주들 이런 종목들이 좀 이런 식으로 폭락이 떨어지는 종목들이 좀 있었어요. 기존에 뭐 로즈타운 같은 경우도 뭐 공매도 리포트 나왔다 해서 이렇게 폭락이 떨어졌었고 카누 같은 경우도 또 이런 현대차 이런 어떤 이슈 때문에 또 떨어졌는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어제 거래량도 굉장히 많이 터졌죠. 그러니까 저는 요 부분을 저가 매수를 할 수 있는 기회라고 봐요.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현대차하고 그 카누하고 결별을 할 때 보통은 헤어지자고 하는 사람이 마음이 좀 덜 아프잖아요. 네. 헤어짐을 당하는 사람이 좀 마음이 아프죠. 이게 현대차한테 당한 게 아니고 네. 본인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우리는 현대차와의 그걸 끝내겠다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그런 헤어짐을 먼저 얘기하는 사람은 뭔가 준비가 돼 있단 말이에요. 아무런 준비 없이 그냥 탁 뭐 헤어지자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한테 이제 아무런 준비 없이 그냥 헤어지자고 이렇게 하진 않으니까. 네. 근데 약간 카누 같은 경우도 그냥 제가 혼자 그냥 이건 그냥 제 뇌피셜인데 혼자 생각했을 때 뭔가 다른 꿍꿍이가 있다. 현대차와 뭔가를 같이 하지 않아도 뭔가를 할 수 있는 뭔가가 있지 않을까라는 좀 그런 부분의 생각들을 좀 해봐요. 그래서 이게 지금의 가격이 지금 8.5달러까지 찍고 내려왔는데 이게 스펙주로 예전에 그 헤네시 홀딩스인가 그 스펙주가 이제 10달러로 시작했던 게 지금 원가 이하로 빠진 거예요. 이게 10달러가 원가거든요. 근데 지금 9.4달러에 형성되어 있는데 이 정도의 가격을 거의 준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일단은 이게 저점이 깨졌다고 계속 뚫릴 것이냐 아니면 여기서 반등이 나올 것이냐 저는 이제 이런 어떤 부분에서 기술주 아까 나스닥 그런 종목들 중에 좀 이런 부분들을 좀 기회로 본다라고 생각하고요. 대신에 이제 이거를 여기 한 번에 뭐 몰빵해서 들어가면 안 되겠죠. 네. 좀 장기적으로 길게 보고 이런 부분에서 조금 투자를 해보고 또 좀 내려오면 좀 지켜보다가 또 오늘 내려가고 또 내일 내려간다고 또 사고 내일 모레 내려간다고 또 사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일단은 한 번 정도는 뭐 어느 정도 이제 포트에 좀 담아놓고 좀 지켜보다가 상황을 좀 지켜보면서 이제 좀 장기 투자를 할 수 있는 좀 기회다. 이게 카누가 시장에서 굉장히 많이 주목을 받는 회사거든요. 이게 애플에서도 이제 이 회사를 염두에 두고 네. 계속 이제 그런 어떤 협상을 했었어요. 근데 이 회사에서 원한 건 이 회사는 기술력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좀 자신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애플한테 그냥 투자를 하려면 해라. 근데 이제 애플은 투자가 아니라 이 회사를 뭐 인수를 한다든지 이런 어떤 방식을 원했는데 회사는 팔지 않겠다. 그냥 투자를 할 거면 투자는 받겠다라고 해갖고 애플을 하고도 또 이제 안 됐었거든요. 근데 이제 약간 요 어떤 이 카누의 종목을 추천한다기보다 그냥 지금 현재 시장의 분위기, 그냥 나스닥의 시장의 분위기가 좀 이렇다. 그냥 잘 가던 종목들이 이번 조정장에서 많이 내려오고 또 나스닥은 많이 빠지지 않았지만 이런 개별 종목들이 그런 어떤 성장성이 예전에 처음에 상장됐을 때 예를 들어서 영국의 전기차 어라이벌 뭐 그리고 이제
뭐 그 차지 포인트, 충전, 전기차 충전 차지 포인트 이런 종목들도 굉장히 많이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차지 포인트라는 또 나스닥 종목인데요. 이게 미국의 전기차 충전 1위 업체예요. 근데 지금 상장되기 전에 30달러에서 스펙이었을 때 한 번도 내려온 적이 없거든요. 30달러 이하로. 이 종목도 굉장히 사고 싶었는데 이렇게 올라와서 옆에서 이렇게 계속 기면서 계속 40달러와 30달러, 50달러 여기로 왔다 갔다 하다가 지금 20달러대를 지금 처음으로 보여주는 거거든요. 이런 종목들이 다 괜찮았던 종목들이 이것도 이제 TPGY라고 이건 유럽의 충전소 1위인데 이것도 이게 그 합병이 확정되고 나서 여기서 움직이다가 이번에 나스닥이 하락할 때 또 이렇게 많이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의 여러 가지 사안들, 이 소파이도 지금 이것도 그 미국에서 이제 그 핀테크 업체 중에 굉장히 시장에서 기대받던 종목인데요. 이런 종목들도 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좀 잘 가다가 이번에 나스닥 하락 때 이런 기회를 이제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런 성장성이 있는 이런 종목들을 좀 저가 매수의 기회로 한번 볼 수 있는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신강섭 전문가가 증세 인상으로 기술주의 조정이 예상이 되는데 이때 장기적으로 보고 저가에 매수하는 기회로 삼아보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밤에 바이든 대통령의 2조 2,500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 부양책을 발표할 예정이니까요.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전문가님, 네. 미증시에서 또 대규모 블록딜이 있었잖아요. 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네. 그 마진콜로 인해서 생긴 건데요. 네. 마진콜로 인해서 이제 그 골드만삭스나 모건 스탠리가 이제 그 시간에서 이제 뭐 바이두나 아니면 텐센트 뮤직이나 이런 주식들을 이제 팔았거든요. 이제 그 아케고스 펀드라고 네. 이제 패밀리 오피스예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의 돈을 받아서 하는 게 아니라 본인 돈만 가지고 하는 이제 그 사모펀드인데 그 사모펀드에 이제 비랑이라는 이제 한국계 미국인 사람이고요. 네. 그 사람이 이제 조금 레버리지를 많이 일으켜서 뭐 예를 들면 한 1조 정도의 돈을 갖고 한 5조 정도의 주식을 이제 산 거죠. 5조 정도의 주식을 사서 그 주식이 이제 그 20%만 내려가도 1조가 날아가면서 이제 돈이 없어지니까 그 은행들 같은 경우는 그런 위험이 있잖아요. 돈을 네. 빌려주고 나서 못 받을 수도 있으니까 주식이 내려가면 이제 한 20%만 내려가도 그냥 시장에 던져버리고 현금으로 회수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 이제 처해지다 보니까 네. 그거를 이제 근데 이게 시장에서 그 비랑이라는 이제 그 사람이 뭐 우리나라 이름으로 이제 황성국 님이죠. 황성국 님. 네. 네, 황성국 님께서 그거를 골드만삭스하고만 한 게 아니라 여러 은행하고 다 같이 한 거예요. 같은 종목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골드만삭스, 모건 스탠리, 그리고 뭐 노무라 증권, 뭐 크레딧 스위스, 뭐 도이체뱅크 이렇게 막 여러 은행들하고 똑같은 종목을 갖고 1조의 돈을 갖고 5조 이렇게 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5배 정도의 레버리지를 썼다고 그 이상을 썼을 수도 있는데 지금 정확히 파악은 안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은행들이 서로 그걸 알게 되면서 이거 내가 먼저 팔지 않으면 한 번에 이 5군데의 은행이 한 종목에다가 몇십 조를 쏟아낼 수 있겠구나라는 거를 눈치를 채고요. 그걸 이제 골드만삭스에서 제일 먼저 눈치를 챘고, 그래서 이제 골드만삭스가 시간에서 먼저 팔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모건 스탠리에서 팔고, 나머지 회사들은 못 팔아갖고 지금 굉장히 큰 손실을 떠안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약간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시장의 분위기는 이제 사모펀드가 이제 그 회사가 또 여러 종목들을 그렇게 갖고 있으면서 그런 어떤 큰 사고를 치는 게 아니냐, 그 규모가. 그리고 또 이제 이런 어떤 레버리지를 쓰는 회사가 이제 이 비황만 있는 거냐 아니면 다른 회사들도 있는 거냐, 그런 부분들의 여러 가지 좀 우려가 생겼는데요. 근데 예전에 게임스탑처럼 네. 그냥 좀 약간 지나가는 이슈고 그렇게 뭐 크게 시장을 뭐 흔들 수 있는 이슈는 아닌 것 같고요. 그냥 다만 여기서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나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 좀 교훈을 얻을 수는 있죠. 그러니까 네. 투자를 어떤 할 교훈을 때 얻을 수가 있을까요? 일단은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네. 그냥 자기 능력만큼 하자. 그냥 너무 레버리지를 너무 많이 쓰다 보면 이 사람이 2천억을 갖고 11조 정도를 만들었어요. 이 아케고스 펀드라는 게. 근데 네. 그 긴 세월 동안에 긴 세월 동안 열심히 해서 2천억을 11조까지 만든 건 능력자인데 그 11조를 다 잃어버리는데 하루밖에 안 걸렸다는 거. 예, 그러니까 평생 네. 주식 투자를 하시면서 본인이 아무리 그걸 잘해서 뭐 200만 원으로 뭐 1억을 만들고 2천만 원으로 갖고 11억을 만들어도 그걸 욕심을 부리고 본인을 너무 자만하게 생각하고 너무 자만하고 욕심을 부리면 하루아침에 그 여태까지 평생 벌었던 돈이 한 번에 다 그렇게 날아갈 수 있다라는 부분들에 대한 좀 저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항상 좀 겸손하자라는 생각을 하고요. 전문가님 질문이 있습니다. 네네. 이렇게 대규모 레버리지를 사용하면서 그동안 수익률을 크게 냈다고 하는데 네. 전문가님은 그럼 평소에 레버리지 사용하세요?
아니요, 평소 저는 성향 봐서는 안 사용하실 것 같은데. 네, 보시다시피 저는 감성, 약간 소녀 감성을 가진 사람이라 아, 네, 남자가 신중하시기 아니에요. 때문에. 예. 남자가 아니물이다. 예. 그래서 저는 약간 조심조심, 예, 조심조심 하는 스타일이어 갖고요. 네. 좀 과감하게 할 땐 과감하게 해야 되긴 하지만 네. 저는 그냥 제 능력만큼만 그냥 제가 갖고 있는 안에서 그냥 좀 과감하게 하는 거지. 저는 그냥 인생의 모토가 그냥 제가 갖고 있는 거 이상으로 뭐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욕심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문가님 그럼 한 번도 사용하신 적 없으세요? 여태까지? 뭐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네. 근데 선호하진 가급적이면 않으신다. 예, 가급적이면 저는 이제 레버리지는 거의 쓰지 않는 편이고요.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도 그냥 뭐 어떤 상황 속에서 이제 그냥 주식담보대출이나 뭐 이런 정도는 할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이렇게 레버리지를 쓰거나 신용을 너무 많이 쓰거나 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본인이 생각하는 게 무조건 맞지 않아도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또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항상 내가 할 때마다 다 맞는 건 아니지만 주식이라는 게 9번이 맞아도 한 번이 틀리면 전부 다 무너질 수 있는 거다. 이렇게 비랑 이 분처럼.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예전에 뭐 압구정 미꾸라지 뭐 이런 그런 어떤 슈퍼 개미들의 그런 닉네임인데 네. 뭐 압구정 미꾸라지 뭐 목포 새발낙지 뭐 이런 예전에 1세대 그런 어떤 슈퍼 개미 분들도 결과적으로 지금은 그런 어떤 재산들을 조금 그대로 많이 가지고 있지 못하시고 대부분이 다 이제 좀 안 좋은 길을 가셨어요. 그러니까 그분들도 하실 때는 그런 신화 좀 입지전적인 어떤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큰 자산을 몇 천억을 일구는데 결과적으로 그거를 또 다 이 흐름 속에서 욕심을 부리지 않고 잘 지키면서 하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 부분들이 마찬가지 이 비랑처럼 이렇게 한순간에 어떤 욕심이나 어떤 한순간에 이제 판단의 그런 어떤 부분 때문에 또 이제 전부 다 그냥 평생 했던 게 다 이렇게 하루아침에 이렇게 모래성처럼 다 무너지는 또 이런 어떤 그런 경험들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이번 아케고스 펀드 이슈를 통해서 너무 큰 욕심을 부리지 말자라는 교훈까지 전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안정적인 수익을 원하고 싶으신 분들, 원하시는 분들이요. 우리 신강서 전문가와 함께 하시면 되는데요. 함께 할 수 있는 노란톡방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신강섭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링크가 뜨는데요. 그 링크 한 번에 클릭하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